하루에 70만 번 무틀 향해서 옵니다. 단단한 조개와 산호가 부드러운 모래가 되기까지 그 70만 번의 움직임은 얼마나 오래 거듭돼야 할까요? 또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 사람이 이루는 것 다르지 않겠죠? 그만의 정체성이든 고유한 업적이든 그런 것들은 그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익히고 그래서 익숙해진 버릇 같은 것, 불교에선 그걸 습이라고 합니다. 이 생에 익힌 습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습, 습관, 습성 이런 말들에 붙는 이 습이라는 글자에는 익히고 배우고 되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룩거리면서 가는 모양이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습작하는 서투른 예술가들인데요. 무습강스러운 희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절룩거림이 사실은 우리를 숭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삶은 일필휘지가 아닌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 점묘화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입니다. Today, all the lonely hearts in London caught a plane and flew away. And all the best women are married, all the handsome men are gay. You feel deprived. Yeah, are you questioning your size? Is there a tumor in your humor? Are the bags under your eyes? Do you leave dance where you sit? Are you getting on a bit? Will you survive? You must survive when there's no love in town. This new century keeps bringing you dow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trying to find a love supreme, a love supreme. Another partner in your life to abuse and to adore. Is it love, heavy stuff? Or do you need a bit of rough? Get on your knees. Yeah, turn down the love songs that you hear, 'cause you can't avoid the sentiment that echoes in your ear. Saying love will stop the pain, saying love will kill the fear. Do you believe? You must believe. Well, there's no love in town. This new century keeps bringing you dow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trying to find a love supreme, a love supreme. So I gotta turn the track up, sit back and watch the royalty stack up. I know this girl, she likes to switch teams, and I'm a fiend, but I'm living for a love supreme. Well, there's no love in town. This new century keeps bringing you dow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trying to find a love supreme. Love supreme, come live a love supreme.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던 게 지난 우리가 3월 2일 날 뭐 이쯤 녹화했던 것 같아요. 지난 회차. 근데 제가 그날 돌아가면서 뉴스를 본 게 드래곤볼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분이고 좀 존경하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그 토리야마 아키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두 분은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는 대표작이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뭐 이렇게 있는데 우기는 아무래도 이제 성별이 남성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혹은 뭐 20살 이후에 드래곤볼 이런 거 좀 어때요? 본인한테 그런 토리야마 아키라의 작품들에 대한 추억이? 저는 그 작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막 리스펙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 왜냐면은 조금 전 얕은 느낌이었어요. 네. 라이트했어요. 라이트 유저여서. 네. 근데 드래곤볼을 다 보긴 봤어요. 봤어요. 보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GT. 드래곤볼 GT. 네. 네. 애니메이션으로 봤구나. 네.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 집에서 모여서 같이 봤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게 좋은 추억으로 갖고 되게 있어요. 좋은 추억이고 막 그 피아노로도 칠 수 있어요. 주제가. 네. 근데 그게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고. GT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작 자체는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있는 걸 각색해서 영화로 만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원작을 갖고 있고 그 GT에는 전체적인 총괄 디렉터 정도 그냥 거의 관여를 안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유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그걸 원했어요.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나한테 뭐 컨펌도 받지 말고 이제 그냥 이 사람 원작자라는 타이틀 정도만 갖고 있는 거지. 이 이유가 드래곤볼 연재하면서 꽤 오래 연재했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까지 연재를 하고 한 10년을 넘게 연재를 하다가 지친 거야. 이 사람이 더 이상 장기 연재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드래곤볼 연재가 끝나고서. 그러고 나서 이 산업 자체가 너무 커졌으니까 드래곤볼로 파생되는 그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하물며 이제 슈에이사라는 그 출판사는 이 사람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연재하는 건 진절머리가 나니까 나 다시는 장기 연재도 안 할 거고 그 손도 안 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래곤볼 Z라든지 드래곤볼 애니메이션판도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작이 워낙에 뚜렷하게 뭔가 선명하게 있으니까 드래곤볼 Z가 원작이 아니에요? 드래곤볼하고 드래곤볼 Z의 차이는 드래곤볼은 얘가 소년 시절 아이였을 때부터 레들리 봉군하고 싸울 때까지 이야기지. 피콜로하고 싸울 때까지 정도 이제 천하제일 무술 대회 이런 거 나오는 걸 드래곤볼이라고 얘가 성인이 돼서 사이어 우주인들하고 싸울 때를 Z라고 이제 그때부터 Z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도 다 손오반 뭐 이런 그것도 이제, 그냥 그렇죠. 손오반이 등장하면서가 Z가 되는 거예요. 얘 다른 결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제 세계관이 엄청 커지고 이제 막 사이어인 오고 프리저 오고 막.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닥터 슬럼프로 굴지의 작가가 됐어요. 일본 내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히트작을 내고서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다음 차기작을 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성룡 영화를 그렇게 틀어놓고서 그림 그렸는데 그 편집자가 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럼 이런 좀 액션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성룡을 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룡의 어떤 그 취권이라는 그때는 진짜 내가 지난번에 천매일매일 할 때 말했지만 그 홍콩 웨이브 그때는 아시아를 진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한류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있었었는데 일본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지. 그래서 그 손오공이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이런 모습들 보면 그 성룡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만 한데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소림사 막 이런 그런 중국 문화, 그런 이소룡, 성룡 이런 작품에서 온 건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그림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그림을 막
학교에서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굴러다니잖아요. 학교에 그거를 보고 그냥 막 따라 그렸었어. 막 애들이 그 달라고 해서 찢어가고 막 이랬어. 잘 그렸어서 네. 좋아했나 보다. 네, 근데 그 그림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이제 그날 돌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다 이제 춤모 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근데 나얼 그 가수 나얼이 이제 미술 작가잖아요. 네. 그 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드래곤볼을 따라 그렸었던 그림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한테 리스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의 아티스트는 그분한테 영향을 엄청. 그래서 저는 그날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 감독들 뭐 더 할 것도 없고 다 그분들의 영향, 어떤 그분이 만들었던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빈공은 어때요? 이분 작품,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은 2개인데 닥터 슬럼프랑 드래곤볼, 뭐 그 이외에도 저는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긴 한데. 란마는요? 란만 다른 분. 람마 근데-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2분의 1. 그 닥터 슬럼프 정도는 여성분들도 보기에 뭐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은. 너무 옛날인가 본인 세대보다. 아니요? 네.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아닌가? 왜냐면은 저 투니버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근데 드래곤볼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그 자동차를 조그맣게 줄여 다니잖아요. 호이포이 캡슐. 네. 진짜 그거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만화적 상상인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불가능. 나는 그러니까 가끔 상상을 해요. 항상. 그게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그냥 근데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만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그림이 뭐 회화 그림 등이 있을 거고, 뭐 음악도 있을 거고, 영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화는 만화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맞아. 상상력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주인이랑 뭔가를 싸운다든지, 이거는 엄청난 상상의 영역이고 맞아요. 제약도 없고, 그러니까 만화만이 표현할 수 있어서 영화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이상향을 제일 많이 채워주신 작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굳이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는, 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되게 좋아했고, 심지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류이치 사카모토 돌아가셨을 때처럼 좀 많이 슬펐고, 또 되게 사랑하는 작가들이 떠나는구나. 지구 최고의 만화라는 말도 있어요. 드래곤볼이. 그러니까 뭐 나루토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거는 뭐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 혹은 유럽에서도 난리거든요. 유럽, 미국에서도 드래곤볼은 어마어마한 난리기 때문에. 실사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미국에서.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흥행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애니메이션 만화 원작을 꼭 그렇게 영화화로 실사화로 했었을 때는 다들 안타까운 결과물을 만드니까. 네. 저는 살면서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갖고 싶고 어떤 욕망의 영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 나도 돈 많이 벌어서 포르쉐 타고 싶고, 혹은 나 저 좋은 어떤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고, 이런 욕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단 한 명이 부러웠던 사람이 토리야마 아키라예요. 이 사람은 너무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탐난다. 너무 부럽다. 이 사람의 난 지구상에서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해라고 하면은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이건희도 아니고 아무도 토리야마 아키라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창작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그림,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사람의 원천이 뭘까? 이 사람은 그냥 1페이지 스스슥 하면 벌써 막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게 그 창작사로서 되게 탐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 인류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난 토리야마 아키라. 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이 인류에서 딱 한 명의 삶을 살으라면 저는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도 재능이 엄청 많았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만화가 데뷔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데뷔작부터 빵 터진 게 아니라
망작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닥터 슬럼프를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다가 아씨 나 만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무모해. 그냥 만화가 돼야지 하고서 그냥 자기가 습작들을 만들어갖고 출판사에다 보내는데 계속 빠꾸 먹고 거절 먹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편집장이 얘를 좀 그래도 좋게 봤는지 오기가 생겨갖고 계속 보냈대요. 근데 그 편집장이 그걸 좋게 봐가지고 야 너 내가 볼 때 진짜 못 하거든. 스토리도 빈약하고 그 그림도 좀 약해. 근데 너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보내줘. 이게 그 사람을 만든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세계 역사를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계속 습작을 내면서 하다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다음 몇 작품을 하다가 닥터 슬럼프를 하게 됐는데 닥터 슬럼프는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최근에 다시 찾아봤어요. 진짜 잘 만든 코미디 작품이에요. 되게 좋아요, 진짜. 근데 닥터 슬럼프 닮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안경까지 쓰고 나 항상 그 알아래. 네. 저도 이제 소품도 여기 보면 이제 맞아 드래곤볼 선호공 소품 이렇게 맞아. 달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삶에서 저도 이제 조금씩 묻어 있는데 제가 제일 뭐 뮤지션도 여러 사랑하는 분들도 많고 뭐 작가들도 많고 뭐 문학가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아마 좀 제일 부러웠던 재능 좀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을 한번 좀 추억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 마침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한 바로 그날 이제 돌아가면서 그 뉴스를 봐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날 얘기 못하고 오늘 얘기하게 됐습니다. 디스코 파티 나이트 대한님은 어디쯤 가시나요 성도 모르는 이말 오시는 길 잊으셨나 풍악을 울려라 저 멀리서 대한님이 볼 수 있게 슬픈 내 헤라디아 리듬 속에 feel vibration It's you baby please say your name 야심하네 밤에 타리까불 타리까이 카니발에 Take me on your way 춤을 추네 In the night 넌 마치 춤을 추네 별빛인 척도 이 밤 뜨거우면 Take me down, take me down Take me out tonight 디스코 파티 나이트 선장이 백고동을 울리면 외로운 우리 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걸 It's you baby please say your name 야심하네 밤에 타리까불 타리까이 카니발에 Take me on your way In the night 넌 마치 춤을 추네 In the night 넌 마치 춤을 추네 별빛인 척도 이 밤 뜨거우면
이달의 컨텐츠, 이달의 시리즈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이달의 소비, 이달의 공간, 뭐 이달의 컨텐츠 등등 본인들이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옥이 먼저 좀 먼저? 뭔가 어떤 한 달 사이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 달 사이에 우선은 물론 소비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기 그냥 때문에. 긴축 재정 기간.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소비가 맞아. 사실 되게 뭔지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 뭔지 알아. 뭔지 아는데 진짜 소비라고 뽑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갔다 온 음식점에서 썼던 소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요새 입에 맞으신다면 얘기 안 하니까 또 내가 먹을 거 싹 얘기를 들어오는 여기서 거지. 여기서 기회를 노려서 싹 들어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무슨 이제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음식점 막 찾다가 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청동. 삼청동 진짜 좋더라고. 지금 이 날씨에 그래요? 삼청동은 안 가본 지가 몇 네. 년 된 것 같아. 그 동네 좋아하는데. 이 날씨에 삼청동은 사기입니다. 진짜. 저 그거 혹시 이거 저는 강남 가는 걸 싫어해요. 차 막혀서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멋대가리 없는 도시 같아. 그래서 저는 강북 쪽을 되게 좋아해요. 네. 뭐 종로도 좋고 뭐 마포도 좋고 이제 이런 약간 그런 옛날 풍경들도 좀 남아 있고 도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느낌들이 좋은데 강남 테헤란 막 빌딩 너무 멋대가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그 삼청동 종로 쪽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서촌, 북촌 뭐 그쪽이에요. 다. 멋있는 샵들도 많으니까. 서순라길. 서순라길? 서순라길이라고. 서순라길? 네. 거기 진짜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새 핫플레이스예요? 고즈넉해요. 내가 좋아하는 고즈넉한데 약간 조금 이렇게 술 마시는 데이트 막 이런 거 말고 좀 막 전시도 보고 막 소품샵도 가고 막 서점도 근데 되게 좀 예쁜 개인 서점 그러니까 있잖아요. 독립서점 같이. 맞아. 예. 그런 것도 많고 서순락길도 좋고 약간 그 다 한 그쪽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익선동은 너무 핫하고 너무 아직도 많아요? 미쳤습니다. 한 4, 5년 전에도 엄청 사람 많고 그런데 좀 빠질 때 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막 그런 여행 책자에 엄청 실렸구나. 네. 저는 그 동네에 저는 이제 악기를 했었으니까 낙원상가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다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동네를 낙원상가로만 기억하고 있고 거기 국밥이 맛있는 데가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기억 정말 있는데 몇 년 한 지나고 후에 보면 막 익선동 엄청 핫해져. 근데 맞아. 그 동네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예. 그래서 거기 아무튼 삼청동에 제가 어제 갔던 곳은 이태리제라는 곳이거든요. 이태리 음식 파는 데인가 보네. 네, 이태리인데 그 이태리 음식인데 한옥이에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음식 맛도 괜찮았어요. 근데 막 미슐랭 계속 받았던 음식점이라서 제가 막 그 입맛이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그런 입맛이 아니다. 네, 아는데 거기 음식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맛있었어요. 미슐랭. 네네. 미슐랭 갔던 음식점은 다 약간 맹맹한 느낌인데 거긴 조금 간이 세더라고요. 근데 맛있었어요. 맛있고 분위기 좋고 우선은 제가 공간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갔다 왔던 소비 중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족도 그러니까 음식에다가 소비를 했는데 이제 좀 자극적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좀 만족스럽게 즐겼다. 오랜만에 외출을 또 봄 외출을 하셨나. 그리고 거기 그 근처에 돌아다니기도 좋고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면서도 내가 했던 소비 중에 좋았던. 소비보다 이달의 공간 쪽에 그렇죠. 공간이면서 소비이기도 한데 공간. 어디 서순락길. 아니요. 여기는 삼청동. 네. 삼청동. 그 조금만 더 설명해 줘요. 삼청동 지금 왜 가야 되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꽃이 만개했는지. 벚꽃 진짜 만개했고 그리고 골목골목이 우선은 붐비지가 않아요. 삼청동은. 막 이렇게 데이트하면은 약간 붐비는 곳을 많이 해요. 성수동 이런데. 근데 그런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른 분위기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좀 샵들도 일반적인 뭐 뉴발란스나 뭐 이런 매장들도
조금 한옥 개조해서 만들어 놓고 막 이래서 그냥 들어가도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약간 음악으로 치면 약간 이지 리스닝 하는 느낌이 약간 되게 좀 계속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 덕성여대 있잖아요. 거기도 진짜 고즈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 다녔. 그래서 어제 엄청 많이 걸었다는 거. 네, 엄청 걸어 다녔는데 그냥 그쪽 전체가 좋았어요. 인사동, 삼청동, 종로 다 추천. 그래서 그래 걸을만 하겠다. 네, 지금 벚꽃도 날씨가 엄청 너무 예쁘고. 좋아서 좋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주말 꼭 한번 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핑봉은 이달에 뭐가 있어요? 뭐 꼭 소비가 아니어도 좋고 뭐 이달에 저는 이달의 소비는 안경을 샀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 네. 예. 안경을 사서 좀 간만에 비싼 소비를 했어요. 아 근데 평소에 원래 이제 눈은 아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고 안경을 안 쓰셨는데 굳이 이번에 안경을 산 이유는 이런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안경을 사려고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화 볼 때나 뭐 멀리 뭔가 볼 때 너무 좀 눈앞이 답답해 불편해서 이거 지금 가까운 거 볼 때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직은 그런 나이는 아니라서 노안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안경 뭐 사지 하다가 그냥 요즘에 좀 핫한 느낌으로 긱식. 그냥 써보고 싶어서 그 백화점으로 사러 갔는데 이거를 딱 썼는데 그 종업원 분하고 그다음에 그 우기가 정말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안 좋다기보다 안 어울렸어요. 안 어울려서. 긴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선글라스 알로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룩이나 이런 것도 이거에 어울리는 그런 룩이 아니었어가지고 이거 맞나? 이게 비싸니까 또 이거 정확하게 말해줘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난 꼭 사야 되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매장을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 하고 밥 먹고 다시 갔는데 그때 마침 이 클리어 렌즈 버전이 또 있었던 거예요. 틴트 그 버전 전에는 말고. 없었는데 다시 가니까 그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딱 써보고 계속 보니까 괜찮은데 합리화를 시켜서 사게 됐어요.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그 안경이에요? 고민하던.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틴트로 돼 있었었고. 틴트로 된 걸 사서 제가 가를 렌즈를 바꿨어요? 바꾼 거예요. 완전 근데 지금 진짜 긱시크예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 뭐 유행하는 뭐 프레임이 큰 안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맞아. 조금 요새 트렌드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이 나름대로의 좀 엣지가 있는 안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하는 건 아닌데 근데 멋있네?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래도 디자이너 같다고 이거 쓰면은.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보더라고요. 긱식. 진짜? 그래서 하도 인스타그램에 긱시크 하도 하니까. 근데 더 전문가 같고 그런 예술가 같으려면은 이제 거기서 삭발하고 수영 기르면 그럼 다 전문가 같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머리를 아니 완전 장발. 그럼 장인 된다고. 그러고는 안경을 일단 아주 마음에 드세요 지금? 네,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산 것 같아요. 그럼 한동안은 이제 계속 안경을 끼고 다니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끼면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미우미우라 그랬는데 가격도 비싸는데 어느 정도예요? 60인가? 역시 그냥 브랜드가 하는구나. 이따가 한번 시켜줘요. 자세히 한번 디테일을 보고 싶어. 근데 요즘에 이거 여성분들 진짜 많이 요즘에 써요. 그래요? 핫하더라고.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누가 안 어울린다고 조언해 주는 건 들을 필요가 있지만 맞아. 근데 내가 꼭 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썼을 때 그게 멋있는 것 같아. 맞아. 남 신경 안 써. 잘 어울려 근데
이게 딱 오늘 올해 한달 만에 만나는데 제일 먼저 뭐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안경이니까. 맞아. 그래서 딱 우리 맞아.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해. 아니 우리 아래 커피 맨날 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사장님도 딱 보자마자 안경 오늘은 안경 쓰셨네요. 오늘 조금 약간 화장도 조금 더 화사한 것 같아. 봄날이라 그런지 요즘에 조금 더 얼굴 좋아 보여. 요즘 꿈이에요. 약간 아 요즘에 우리 둘 다 약간 요즘에 맨날 우리 그러고 사니까 작업실에 우중충하게 맨날 반복하는. 이제 조금 꾸미고 그러기도 하고 뭐도 사고 그러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혹시 뭐 또 다른 경험은 없었어요? 야, 나 또 경험 있어. 네. 나 하나 더 말하고 싶어. 당연히 말은. 네. 그 롯데 에비뉴엘에 슈퍼플렉스 관이 있거든요. 에비뉴엘은 잠실을 말하나요? 잠실. 네. 그 에비뉴엘이 아니고 롯데몰에 그 롯데시네마에 슈퍼플렉스 관이 있는데 영화관이거든요. 아 영화관 중에 뭐 아이맥스관, 맞아. 돌비 시네마관 이런 것처럼 슈퍼플렉스라는 관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비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우선은 방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뭐 몇 명 최소, 그러니까 몇 명 막 아니요, 그 똑같은 그 큰 엄청나게 큰 관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방이 이렇게 있고. 아 그래 CGV에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맨날 광고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저희는 그거가 꽉 차서 그냥 딴 걸로 그냥 있는 좌석으로 예약했는데 별 기대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모든 좌석이 이게 움직여요. 리클라이너. 리클라이너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누워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 넓고 그 우선은 아이맥스만큼 크진 않은데 아무튼 되게 큰 스크린. 일반 스크린보다는 좀 더 크고.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누워서 봤어요. 근데 그 누워서 듄을 봤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녹음했을 때 듄 아직 못 보셨다 그랬나? 우리 그때 잠깐 듄 이야기 하고 지나갔던 거. 아직 못 보셨다, 볼 거다 이런 얘기. 그 이후에 보셨구나. 네, 그 이후에 봤어요. 너무 좋았고 그 통신사 할인 받으면은 싸게 갈 수 거기까지 있어요. 설명을 해준다고. 아니 나 통신사 할인 받은 게 언젠가는 기억도 안 나. 그럼 서비스. 아니 통신사 할인에 그 영화 하루 뭐 한 달에 한 번은 뭐 공짜 무료, 아니면은 뭐 반값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질 않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있어요? 어디 통신사요? KT. 뭐예요? 나 SK 쓰는데. SK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있겠죠? 이게 경쟁들이 다 치열하니까. 그리고 또 영화를 듄을 보셨구나. 저는 이달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소비라고 해야 되나 소비가 맞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뉴스레터 롱블랙이라는 거를 가입을 했어요. 롱블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커피. 그렇죠. 롱블랙 커피에서 딴 브랜드 네임인데 네. 월 4,900원을 내면은 얘네가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려줘요. 그게 뭐 브랜드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예술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사회 전반적인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정치 사회 분야 얘기는 안 하고 조금 더 감각적인 글들을 올려줘요. 그거를 우리가 왜 GQ나 이런 데 보면 에디터들이 되게 정갈하게 글 써놓고서 이렇게 좀 정보도 얻고 뭐 이 사람 관점에서 바라보는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 글을 진짜 전문가가 써서 하루에 하나씩 노트를 읽어 나가는 그걸 노트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이 브랜드 이름이 이제 4,900원에 나는 지금 그 효능감을 엄청 느끼고 살아요. 4,900원의 효능감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월마다 내는 돈들이 핸드폰 요금도 내고 넷플릭스 구독비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내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효능감이 좋은 게 지금 롱블랙 4,900원이거든요. 나도 두 분한테 뭐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이 비싸지 않은 금액에 되게 효능감이 있는 좀 문학적으로 좀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나의 알고리즘에 통해서 아니에요. 이분들 에디터들이 다 픽해가지고 올려주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하는 여러 가지. 근데 내가 지금 딱 집어서 이런 분야야 이런 게 아닌 게 어떨 때는 또 어떤 철학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술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글이 일단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는 게 너무 많고 지금 그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구독하는 서비스의 브랜드 네임이 롱블랙이라고 했잖아요. 롱블랙
지금 제가 딱 얘기하니까 그 커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롱블랙하고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뭔지 혹시 아세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롱블랙? 네, 롱블랙과 왠지 아메리카노의 차이. 느낌이 아메리카노는 패스트푸드 느낌이고 롱블랙은 뭔가 깊숙한 느낌. 샷을 더 길게 뽑나?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하거든요. 롱블랙은 이제 호주에서 파생된 어떤 커피를 마시는 형태인데 일단 에스프레소를 넣는 순서가 다르고 그 똑같은 거. 물의 양이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맞아요. 추가를 해. 자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옛날 2차 대전에서 미국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너무 쓰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에스프레소 넣고 뜨거운 물 넣고. 그래서 크레마가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런가?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순서들이 이제 샵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롱블랙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롱블랙은 거기서 또 차이가 물의 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죠? 예, 좀 그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이 달라. 근데 롱블랙은 뜨거운 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게 롱블랙 형태야. 근데 단순히 그 순서만 뒤바뀌었다고 해서 롱블랙 아메리카노 나뉘는 건 아니라 예, 근데 롱블랙의 특징은 에스프레소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크레마가 조금 더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태리 그 2차 대전에서 이태리 사람들이 먹던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니까 뜨거운 물을 다 이제 부어서 먹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미국 이제 군인들이. 그래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약간 비꼬는 말인 거예요. 아유 저 에스프레소도 못 먹는 미국 놈들. 그래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됐고 롱블랙은 이제 그게 호주로 건너가서 호주에서 먹는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롱블랙은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아메리카노와 롱블랙의 차이를 알 수 있을 만큼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노트의 이름을 이 서비스의 이름을 롱블랙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브랜딩을 그렇게. 이 감각을 깨우는 글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 감각의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그렇게 글을 올려주는 건데 혹자는 효능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번 좋은 문장이나 글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정리해서 올려준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음악을 가장 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싶으면은 DJ거든요. 왜냐면 DJ는 24시간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밥 먹고 무슨 음악을 사람들한테 더 추천해주고 더 들려줄까? 혹은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 뭘까? 혹은 이 사람들이 좋아할 얘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음악들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음악을 제일 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DJ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디깅을 해서 사람들한테 DJ처럼 이렇게 릴리즈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조금 너무 만족도가 높고 그러니까 롱블랙의 어플도 있고 난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롱블랙이 그 이름이에요? 네, 그냥 롱블랙 이렇게 롱블랙. 치면은 그냥 롱블랙 치면 아마 네이버 같은 데서 바로 나오고 그래서 약간 하이피스트 그거를 유료 서비스로 더 좀 더 근데 하이피스트보다 나는 이게 훨씬 더 촉수가 예민하게 있어요. 네, 글도 훨씬 더 길게 있고 내가 예전에 GQ나 아레나 뭐 이런 데서 에디터들이 글 써놓은 것들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형태로 있어서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었어요. 한번. 그럼 호주에서는 그럼 아메리카노 말고 롱블랙이라는 롱블랙을 많이 먹어. 근데 그 잔이 되게 작고. 우기가 호주 갔다 왔다 했죠? 그죠. 호주에서 한 1년 있었죠. 그때는 롱블랙만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팔기는 하는데 거의 주가 롱블랙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양이 적고 그래가지고 그냥 샷을 되게 길게 뽑나?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중에 거의 유일한 유학파네. 유학은 아니고 1년 있었어. 나 미국 뉴욕 6개월이거든요. 아니 그게 워홀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난 뉴욕 일주일. 약간 미국파네 우리. 발음이 약간 다르겠다. 나 영국식 발음이고. Well, I guess it would be nice if I could touch your body.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Just have to wait because I got to have faith. To have faith before this river becomes an ocean. Before you throw my heart back on the floor. Oh, baby, I reconsider my foolish notion. Well, I need someone to hold me, but I wait for something more.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그 방금 외국 우리가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렇게 롱블랑 얘기하다가 호주까지 갔고 뉴욕까지 잠깐 갔다 왔다가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기가 군대 다녀오고서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네. 이야기를 살짝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 생각난 게 가고 싶은 곳이 그렇게 막 마땅히 없다가 최근에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에 한번 다녀와야지라고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 체코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호주는 나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크게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LA도 가고 뉴욕도 가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또 서양에서 처음에 딱 서양 갔을 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서양은 동양이랑 아예 건물 양식부터 사람 생김새도 다르고 맞아. 뭐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때 충격을 받았어. 근데 호주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막 궁금하진 않았나 봐. 근데 최근에 체코를 가고 싶다고 한 게 혹시 유럽은 어디 다녀보셨어요? 유럽 한 번도 유럽은 가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미주는 가본 적. 저는 유럽은 저도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영국만 한번 갔었는데 런던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체코를 가고 싶다고 한 게 최근에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달의 컨텐츠 같은 거 있죠. 지난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는데 그걸 읽으면서 아씨 나 호주 가야 되겠다. 저 체코 가야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이 느낌이 그렇게 빡 오는 때가 아주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그 영화로도 나왔던 책이고 이제 다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모르고 읽어보진 않았어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뭔가 말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다들 그 정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이제 얼마 지난달에 이제 다른 제가 전철 지나간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꼬르륵 대잖아. 그래서 꼬르륵 대니까 지난번에 저 빙봉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라디오에서. 야 전철 지나간다. 목소리 딱 입톤으로. 그걸 이제 편집하면서 듣고서 되게 웃었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외출 나갔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데가 없어. 서점에서 대고 책 한 권 사자. 이러면서 주차하고서 서점에서 책 한 권 사야지 주차가 무료니까. 저는 주차비를 내는 건 너무 아까운데 책을 사는 건 안 아까워요. 그건 되게 근데 좋은 방법이다. 지금 되게 감탄했어요. 일단은 저런 방법이 종이책을 사는 거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소장하고 나는 이제 그런 걸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종이책은 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주차비 해봐야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맞아. 내면 되는데 책은 한 14,000원, 15,000원 한단 말이야. 근데 주차비는 공중에다 뿌리는 거지만 맞아. 책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갖고 있고 지금 읽어도 좋고 나중에 읽어도 좋단 말이에요. 책꽂이에 꽂아놔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책을 사자고서 이제 서점가에서 뭘 살까 이러고 둘러보다가 그러니까 어디선간 들어봤고 제목이 너무 있어 보이고
이게 그리고 표지가 옛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오리지널 표지로 돼 있대. 그래서 뭔가 되게 근사해 보여서 제목도 멋있고 해서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이 그런 건지 전혀 모르고서 이제 약간 역사 정치 소설 연애도 있어. 그러니까 역사 정치 연애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건데 문체도 되게 좋고 처음에 막 니체 사상부터 얘기가 나와서 막 이해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난해해요. 야 이거 만약 내가 20살에 읽었으면 이해도 못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저 사실 그 책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저 멜랑칸테라 그 작품 근데 좋아하세요?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대학교 때 봤는데 네. 엄청 두껍잖아요. 네. 농담이라는 밀란 네, 쿤테라를 맞아요. 먼저 보고 그 농담이란 책이 재밌어서 참을 수 없는 존재까지 갔는데 네. 어려워가지고 네. 기억이 안 아니요. 나가지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제 회차에서 말했던 게 사람은 이제 망각하잖아요, 까먹고. 더구나 책 내용이나 영화 내용도 가물가물해요, 맞아요. 듣다 보면. 근데 나는 이제 빙봉이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작품을 읽고서 농담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대표작이 그 두 작품 더 작품을 많이 쓰셨지만, 근데 나는 그 원래 정치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걸 딱 내가 모든 책이나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나 이 작품은 체코로 가봐야겠구나. 뭐 4박 5일이라도 좋으니까 그 가서 이 작품이 100%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 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이달의 시리즈를 이미 했지만 좀 나한테는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혹시 지금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삼체 아예 몰라요? 몰라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하는지도 몰라? 몰라요. 지금 뭐 드라마예요? 저 몰랐어요. 중국 SF 소설의 원작이 나와서 삼체라는 시리즈물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게 넷플릭스 텐트폴 중에 하나예요. 올해 텐트폴 중에. 그러니까 텐트폴은 말 그대로 텐트를 세울 때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 텐트가 쓰려면. 그러니까 텐트폴이라는 건 그 해에 얘네가 얼마나 힘주고 있는 건지를 보이는데 오징어 게임 2라든지 그런 거에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의 텐트폴 중에 하나예요. 삼체가. 근데 이 SF 소설 류추신의 작품을 가지고서 만든 건데 원래 삼체 소설을 좋아했었었고 이제 그리고 중국 드라마로도 나오고 우리나라 웹툰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 약간 서드 파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몇 해 전에 이걸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서 릴리즈된 걸 봤는데 난 요새 완전 삼체에 빠져있거든. 책 한 번 다시 지금 보고 삼체 약간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랑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외계 생명체를 막 이런 내용인데 나는 지금 그 작품에 되게 푹 빠져 있어. 너무 재밌어서. 아유, 그게 나온지도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 궤도의 안 될 과학에서 그 시리즈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궤도 이야기를 좋아하고 했으면은 삼체를 한번 보시고 궤도의 안 될 과학 채널을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것만 찾아봐. 삼체. 근데 이제 궤도 얘기를 하면은 이 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스트레이 바디예요. 그러니까 몸이 세 개야. 이 바디라는 게 삼체는 말 그대로 물체가 세 개라는 얘기인데 바디는 뭐 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 뭐 그런 물질 이런 것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는 서로 어떤 궤도 안에 있고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하면서 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행성 사이에서는 뭔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야. 예를 들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이런 것들을 인류는 이미 예전부터 계산을 해서 다 이미 알고 있고 절기를 다 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뭐 농사도 짓고 살고 하면서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삼체는 행성이 3개가 존재해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태양이 3개 뜨면은 여기에 있는 별에 있는 생명체 다 타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태양의 궤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불규칙적으로 있어갖고 인류가 문명이 아예 다 사라졌다가 다시 더 융성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갑자기 17일 뒤에는 해가 안 뜨고 한 3년 동안은 또 이제 항세기 난세기라는 게 있는데 항세기는
평온한 지금 우리 지구 같은 환경을 황색이라고 하고 난색이는 말 그대로 어떤 빙하기 같이 한 몇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제 얼음이 얼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항색이와 난색이 그 작품을 이해하려면은 이 두 개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 관한 이야기,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삼체라는 거는 외계 문명이 이 삼체라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구를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외계 에일리언 같이 이런 그냥 외계 문명 이런 얘기 아니라 거기에 문화대혁명 이야기가 제일 먼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중국 이 삼체 소설의 류치신 이 작품 삼체가 그 휴고상이라는 SF계 노벨 문학상 같은 거예요. 그 아시아 최초로 이 사람이 수상을 했어요. 2008년도 이쯤에. 그만큼 되게 잘 짜여진 소설이라는 거지. 그 넷플릭스에서 괜히 이 작품 만든 게 아니고 듀니버스만큼 엄청나게 큰 예. 유니버스인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이게 3부작인데 소설이 3부작인데 나중에는 세계관이 진짜 점점 더 커지고 첫 이제 1권 제목이 삼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삼체라는 거 세계관이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요번에 지금 공개된 게 시즌 1이 그러니까 시즌 1이라고 표기도 안 했어. 이거 내가 볼 때 시즌 2, 3, 4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그냥 요새 나는 그 8작품 나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쭉 못 보거든요. 너무 몰입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 빨려가지고 근데 진짜 거의 앉아서 쭉 봤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설도 원래 좋아했는데 완전 드라마도 너무 만족스럽게 이제 각색을 조금 하긴 했는데 재밌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안 될 거 갖고 보시면은 네. 걔도 워낙에 또 말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네. 재밌는 콘텐츠 시리즈 뭐 이렇게 되겠네. 네, 맨날 영화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마침 또 시리즈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삼체. 네, 삼체 요 재밌게 봤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리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됐다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원서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울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낮은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떠도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숨이 막힐 것 같이 차가웠던 공기 속에 너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있어.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을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어떡해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왔습니다. 이 곡 우리 셋이 다 좋아하는 곡인데 잠깐만 우기는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저도 친구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같이 연주도 하려고 맞아. 막 옛날에 같이 네. 뭘 피아노 합주도 쳤는데. 합주도 하고 예, 그랬는데 당시에 뭘 해보려고 했었다가 맞아. 예, 몰라.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 백예린 버전도 있잖아요. 검정치마 버전도 있고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네. 저도. 둘 다 좋아요. 저는 검정치마 버전이 무조건 좋거든요. 아니, 물론 백예린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노래 잘하고 이 분위기랑 조금 더 다르긴 한데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검정치마를 좋아해서 그런지 검정치마 버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좀 로그막을 틀고 있어서 제가 CD 사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베스트 넘버 원까지는 몰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앨범들이 검정치마 1집, 2집을 좋아해서 그 중에서 안티프리즈 듣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시네먼슬리 멀리 밀리언 달러 베이비 얘기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 제가 전에부터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네. 전에 보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그 전 이제 그때 본 거죠. 그 한참 됐는데 그러고 이제 영화는 또 우리가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이제 그 감흥도 조금 이제 휘발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편집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와서 좀 상기를 시킬게요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시 보고 오셨나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냥 바로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작품은 2004년 작품이고 주인공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고 감독까지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네. 감독까지 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말해줬었어요. 맞아. 혜씨가 네, 말해줬어요. 네. 그 이분이 우리나라 배우로 비유하면 어떤 배우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 정우성 이런 배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섹시 아이콘이거든요. 지금 이 할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옛날에 그 미국 서부 영화 주인공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목소리가 와. 왜? 목소리 멋있어요? 더빙 너무 멋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좀 서부 영화 주인공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되게 멋있고 하지만 그런 섹시 아이콘에 이분 작품을 되게 이제 감독도 되게 많이 하고 수상도 되게 많이 하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되게 좀 있으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정우성, 이정재처럼 연기도 잘하고 섹시 아이콘에 영화를 실제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그 이정재 배우가 연출했던 헌트라는 작품은 실제 작품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정우성 배우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니었지만 작년에 정우성 배우가 연출했던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배우고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작품을 다 챙겨보진 못했는데 이분 작품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랑 결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2005년에 개봉했다고 나오는데 미국 2004년도에 개봉을 했고 제가 이 작품 아마 이 시네머슬리 하면서 꼭 한번 해야지라고 전에부터 좀 되게 생각했던 영화인데 일단 잠깐 영화의 간략한 스토리 라인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그 복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스포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싱 어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세컨드를 보고 있는 프랭키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배우가 연기한 프랭키라는 역의 배우가 있고 맥이 힐러리 스랭크가 연기했던 맥이라는 주연 여자 복서 이야기인데 이 여자 복서가 체육관에 와서 복싱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프랭키는 한사코 말리면서 나도 너 감독 안 할 거라고 너 코칭 안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맥이를 트레이닝하고 코칭을 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노력과 재능을 갖고 있던 맥이는 승승장구하면서 매 경기 KO를 시키면서 나아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제 드라마로 변하죠. 스포츠물에서 갑자기 드라마로 변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서 눈물이 났어요. 또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만큼 그게 뭐냐면 연출이 그 포인트에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매기가 어떤 슬픈 상황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똑같은 포인트에서 울컥하면서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당시에도 그 포인트에서 좀 그랬었는데 연출이 그 심리 연출이 되게 잘 됐다는 얘기죠. 일단은 두 분 감상평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이 작품? 그러니까 이것도 요번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들어는 봤어요? 밀리언 달러. 네. 들어봤고 처음 봤어요. 처음 그때 보자고 해서 그때 봤고 혹시 주변에서 제가 말하기 전에 야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거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살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밀리언 달러 백. 그 해시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네. 저는 왜냐면 가족들하고 보러 간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그 당시에? 네. 내 주변에 이렇게 시네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영화광이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들어봤으니까 유명한 영화구나라는 건 알아요. 이름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 뭔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영화는 이게 실화인가요? 실화는 아니고 이게 원작이 있는데 원작이라고 해서 소설이 있대요.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한 챕터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쓴 사람이 실제 복싱을 했던 사람이 코칭을 했던 사람이래. 원작을 썼던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부풀려서 얘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체험했던 것들이 소설에 녹아 있다고 하더라고 원작에서. 근데 완전 실화는 아니고 그걸 스토리 베이스로 놓고서. 근데 되게 실화 영화처럼 막 다가왔어요. 뭔가 있을 법한 내용이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가족들이 와서 그 디즈니랜드 간다고 왔던 옷도 딱 벌써 막 놀이공원 갈 복장으로.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와, 어떻게 저러지 이러면서 그런 약간 되게 근데 그것도 있을 법한 느낌인 거예요, 뭔가. 그래서 난 이게 실화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기와 프랭키의 관계가 매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있지. 내 가족을 보양해야 되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갖고 있는 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싱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도 돈 쓸 줄도 몰라. 그냥 계속 너 이거 돈 여태까지 벌어서 뭐하니? 나 다 조금하지. 그래 올바른 일이야. 근데 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데 집 한 채를 꼭 사라고 이제 프랭키가 얘기해주고서 알았어 하고서 진짜 프랭키 말을 들어요. 이 사람 돈 쓸 줄도 모르고 그 돈을 벌어서 결국에 집을 사서 그 집을 이제 잘 자기가 그러니까 좋은 저택을 하나 사서 자기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맞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내고 내가 근데 마침 복싱이 좋았던 거지.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런 거에. 그리고 프랭키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딸하고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어. 그래서 맨날 딸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반송이 돼. 딸이랑 연락도 안 되고 딸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리고 매기는 아까 가족들은 철도 없고 아주 집만 되고 이런 골칫덩어리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사고만 치고 집을 사줬더니 오히려 되려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집을 사면 어떡해. 우리 보조금 못 받는단 말이야. 이런 철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거지. 매기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매기는 아빠도 없어. 그냥 홀어머니 밑에 이렇게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 이제 보조금 그거를 미국에서 화이트 트래쉬 화이트인가? 그러니까 백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으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단어를 그런 이제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표현하는 8마일에서 어떤 에미넴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열악한 상황에 있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이 둘이 어떤 유사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빙봉은 좀 감상이 어땠었는지 기억나는 게 뭐 이 영화가 좋았어요? 네.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도 너무 좋았고. 좋았다면 어떤 면이 또 좋았는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츤데레 같잖아요. 그 남자 코치. 코치님이. 그래서 거기서 따뜻한 영화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또 감동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맥이라는 인물의 좀 정도 갖게 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프랭키 역은 그 처음에 츤데레라기보다 매기를 진짜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잖아. 프랭키는 윌리라는 전에 있던 복서가 나 언제 진짜 실전 챔프전에 언제 데뷔시켜 줄 거야 라고 하니까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장인이란 말이야. 뭔가 하나하나 진심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내 선수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준비를 해서 정확한 챔프전을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때 승리를 장치하자라고 어떤 예를 하는데 이 윌리라는 복서는 이미 뭔가 공명심도 되게 강하고 뭔가 성취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니까 이 코치를 떠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떠난 그 선수들이 부지기수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을 쉽게 못 주는. 그래서 매기한테도 처음엔 나 너 코치 아니야. 나 너 보스 아니라고. I'm not your boss. 뭐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매기는 항상 얘 보고 보스 이러면서 대장 이러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 많은 두 캐릭터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실제 가족이 돼가는 과정인데 이게 복싱 얘기라고 해서 단순히 로키처럼 로키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되게 가난한 복서가 어떤 챔피언전에 가는 과정까지의 복싱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 복서의 이야기인데 복싱은 어떤 한 3분의 2 지점까지 매기의 성장 과정, 성장 영화예요. 근데 그 파란 곰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닉네임이죠. 닉네임 파란 곰이랑 푸른 곰이라고 부르는 이제 상대와 마주쳐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휴먼 드라마로 바뀌어. 어떤 인간이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애틋하게 맺어지는지에 관한 휴먼 드라마.
나는 이 영화를 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 지점부터가 뭔가 나한테 설득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또 어땠는지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 궁금해. 헨씨 어디 포인트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우기가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와서 입에다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철없이 옆에서 얘가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사인도 못 하고 있는데 야, 입에 맞아. 물려서 하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태도의 문제잖아요. 거기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매기의 표정 이제 다 내려놓은 거지. 나 이제 이걸 야 이것들도 가족이야? 야 너네 이따위로 행동하면은 나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집마저도 내가 차압할 거라고 내 이름은 내가 앞으로 돌려놓을 거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마지막에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제 그러니까 안락사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도 화제가 됐어요. 안락사가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저는 근데 이 영화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인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모쿠슈라 그 얘기를 할 때가 그러니까 자 요거를 이제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매기를 매번 거부하다가 코치가 되기를 시작하고 이 얘가 연전연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능을 보이면서 코치가 실제로 이제 진심으로 얘를 코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서 가운을 선물을 하는데 뒤에 모쿠슈라라는 이름 게이로예요. 게이로로 돼 있는 모쿠슈라라고 써 있는 이제 복싱 가운을 주는데 그때 매기가 물어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뭐 그런 뜻이 있어 하고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고서 얘는 이제 영국도 돌고 프랑스도 돌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복싱 투어를 하면서 돌아온 이제 닉네임이 모쿠슈라. 사람 이제 관객들이 모쿠슈라 이러고 이제 부르죠. 그러고서 이제 자기 닉네임이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매기가 안락사를 하고 싶다 나 해줘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랭키는 그걸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만은 너가 원하는 대로 못 해주겠다 하다가 방법을 찾고 다 찾고 신부님까지 만나서 상의를 듣고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얘를 위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산소호흡기를 띄워주고 주사를 놔줘요. 저 세상으로 가는 주사를 놔주는데 그때 주사를 놔주고 한마디 하죠. 모쿠슈라가 사실은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라는 뜻이라고. 그때 이 사람들은 진짜 이미 그 전부터지만 완전히 가족이 돼서 그때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 장면 하나가 내 인생 영화가 된 거죠. 그 서사가. 저는 제가 음악을 할 때 그래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란 곡을 만들었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헌정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더 휴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좀 링의 복서가 열심히 해서 투쟁해서 싸워내서 이겨내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쓴 가사는 이 세상에는 이 링에는 누구도 널 구원할 수 없어 스스로 널 구원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얘기하는 게 결국에 그렇고 이제 나중에 3분의 20점 넘어가서는 이제 휴먼 스토리 어떤 가족에 관한 이야기, 내 스승에 관한 이야기. 이 스승도 아니라 사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곡도 썼고 오늘 이제 이 곡 듣고서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 이게 이번에 다시 보는데 보기 힘들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그 당시에 아마 작품상 받고 아카데미에서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으로서도 영향이 되게 좋은 게 이게 그랜 토리노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지금이랑. 근데 그 영화 되게 좋거든요.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
이것도 되게 시크한 할아버지가 동양계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공화당 지지하고 어떤 보수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저씨가 이민자들한테 마음을 안 열고 있다. 나중에 마음을 열면서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 이야기인데 그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 영화가 나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되게 재밌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내가 이 영화를 딱 끌린 이유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란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예. 100만 달러 아이 이런 직역해서가 아니라 이게 뜻이 있는데 그 복싱 용어인가? 아닌가? 복싱에도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의미는 아주 허름한 낙후된 어떤 곳에서 보물 같은 걸 발견했을 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랭키한테는 매기가 그런 존재였고 그럼 한국말로 개천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나의 보물 같은 아이 이런 보물 같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어떤 거를 굉장히 허름하고 낙후된 어떤 데서 가차 이렇게 되는 거지. 유레카 이런 것처럼 뭔가를 찾아낸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던 거를 내가 발견한. 그러니까 서로에게 프랑키하고 맥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영화 이야기를 우리가 한 1년 동안 같이 하는데 이런 되게 휴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있는 이 영화 그때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있었구나. 그거랑은 또 결이 다르게 맞아. 굉장히 몰입해서 나는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느낀 포인트들을 두 분도 좀 이렇게 뜨거워졌나? 어땠어요? 그럼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근데 원래 눈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슬픈데 이제 눈물은 안 나요. 나도 눈물 났다는 거는 좀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인 거고 또르르르 이런 건 없어요.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울컥 이게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죠. 빙봉은 어때요? 이제 여성분이니까 조금 더 어때요? 그런 감정적으로 포인트 오는 부분들. 맞아요. 진짜 눈물 포인트가 많은 영화긴 해요. 조금 처음 초반에는 진짜 복싱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마지막에 드라마적인 요소로 가면서 뭔가 마음이 또르르도 또르르인데 화도 났지 않아요? 그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여자 그 복서분이 무슨 천상가 이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런 생활을 갖고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너무 바보 같은. 그러니까 이 매기가 처해져 있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묘사인 건데. 맞아. 그러니까 매기한테는 그 코치님이 선물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서로에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자 그럼 각자 이 영화에 대한 별점 각자. 별점? 내 개인적으로 한 어느 정도 했어요? 5점 만점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5점 만점. 4점. 4점. 난 5점인 것 같아요. 5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영화. 5점이라는 거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한 그 정도 충분히 됐다고. 네네네. 저한테도 5점짜리. 이거를 몇 년 만에 다시 봤는데 똑같이 감동을 느끼는 거 보고서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래서 곡까지 만들었었구나 싶은 거를 느껴서 이번에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절대 어떤 스포츠 영화, 뭐 성장 영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정말. 마지막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아직도 그 병원에서 마지막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네, 그래서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음악 추천드립니다.
싫다 단 눈을 뜰 수 숨을 쉴 수 없어 어느새 내게 다가와 Take a messenger Never U-turn 시작되는 나의 판결 너로 몰아가 절대 틈을 주지마 기회는 찰나의 순간 뺏어오는 거야 다음에 라드는 생각하지 않지 우리부터 멈출 수 없는 나의 에너지 Of any love Of any love Of any love Of any love 나둘 그대로 전진 눈을 떼지마 고통이 올 때는 그냥 맞서보는 거야 지금은 라운드는 다시 오지 않지 우리부터 멈출 수 없는 나의 에너지 Of any love Of any love Of any love Of any love One, two, three, of any love, of any love, of any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녹음하러 올 때마다 2시간 또 어떤 내용으로 떠들어야 될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좀 근사하게 하고 싶어서 좀 정리도 해오고 싶어서 어떤 주제나 큰 틀만 이렇게 좀 정해 오는데 오늘 또 어떻게 하자 하는데 우리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툭 던져서 2시간을 부담 없이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밥 먹고 가서 또 떠들잖아요. 아무튼 이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사실 빙봉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